안녕하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번 돈을 투자할 때 혹시 이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고요. 과연 우리 투자금이 얼마나 튼튼한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지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내가 믿고 돈을 맡긴 증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서 없어진다면 그럼 내 주식, 내 현금은 그냥 공중으로 휙 날아가 버리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이 모든 투자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특히 아마 최근에 ELS 사태 같은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특정 주가 지수랑 연계된 이런 복잡한 파생 상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손실을 보셨죠. 이런 뉴스를 딱 접하면 내가 잘 모르는 곳에 돈을 넣는 건 진짜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이거 아주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이미 우리 금융 시스템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건 바로 분리 보관이라는 원칙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인데요. 이거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산 주식이나 현금이 당연히 내가 거래하는 그 증권사 건물 어딘가에 금고 같은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아예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딱 매수하면요. 그 주식의 소유권 기록은 증권사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이라는 국가적인 기관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사려고 넣어둔 현금 있죠? 그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또 다른 공공기관에 따로 예치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중간에서 주분 처리만 해주는 일종의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지 우리 자산을 직접 쥐고 있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증권사가 해킹을 당하거나 파산하더라도 내 자산은 그들의 빚을 갚는 데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애초에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까요.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에 안전하게 기록된 내 자산 목록을 들고 그냥 다른 증권사로 옮겨가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판인 셈이죠. 물론 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식이나 채권은 어떤 기업의 성장에 혹은 국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경제를 실제로 굴러가게 만드는 그런 돈이죠. 반면에 ELS 같은 상품은 실물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 조건이 달성되면 혹은 달성되지 않으면 수익을 주겠다는 일종의 확률에 기반한 아주 복잡한 계약에 가깝습니다. 자산을 안전하게 분류해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겠죠. 내 돈이 진짜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투명성을 보장하는 여러 장치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펀드는요, 투자 설명서나 자산운용 보고서를 통해서 내 돈을 어느 기업 주식에 몇 %나 투자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해요. 거기다 매년 외부 회계 법인으로부터 고객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아주 엄격한 감사를 받기 때문에 회사가 우리 몰래 엉뚱한 곳에 투자하는 그런 딴짓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안전장치와 투명성이 가장 잘 구현된 상품은 뭘까요? 네, 바로 많은 분들이 요즘 투자하고 계신 ETF,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ETF가 왜 구조적으로 안전한 그릇이라고 불리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TF의 핵심 안전장치는 바로 이 수탁은행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ETF에 투자한 돈은 자산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제3자, 즉 대형 시중은행 같은 수탁은행의 금고에 보관됩니다. 운용사는 그냥 삼성전자 주식 사세요 하고 지시만 내릴 뿐이고 돈에는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운용사가 망해도 우리 돈은 멀쩡하게 수탁은행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말 안전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투명성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포트폴리오 구성 내역, 즉 PDF입니다. 일반 펀드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서를 봐야 내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ETF는요. 매일 아침 주식시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종목을 몇 주 들고 있는지 전부 다 공개합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내 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 엄청난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내 ETF의 순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계속 공개된다는 것. 그리고 둘째,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 가격으로 바로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이 강력한 현금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이 우리 자산을 얼마나 튼튼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우리는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짜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리스크는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증권사가 망하거나 사기를 치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자산 분리 보관, 공시, 감사 같은 제도들은 바로 이 리스크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장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투자 리스크입니다. 이건 시스템이 막아줄 수 없는 바로 투자자 본인이 감수하기로 선택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죠. 이 무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돈을 담는 그릇, 즉 금융 시스템은 매우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을 싣고 항해하는 시장이라는 바다의 날씨, 그 폭풍우까지 시스템이 통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안전한 시스템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시장의 움직임에 어떤 성장의 가능성에 내 자산을 태워 함께 성장시킬 것인가? 이제 막연한 두려움에서는 벗어나 현명한 전략을 고민할 때입니다.